매장의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은 2,800원. 개인 컵을 이용하면 300원 할인받을 수 있지만 컵을 가져오는 손님을 찾긴 어렵습니다. 사용하는 빈도수가 극히 드뭅니다. 실제로 100명 중에 한 2명 정도? 이렇다 보니 정부가 환경 대책으로 새로 내놓은 정책이 컵 가격 표시제입니다. 지금은 영수증에 음료값만 표시돼 있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컵값이 따로 분리돼 표시됩니다. 컵을 유상 구매한다는 걸 명확히 해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자는 건데 소비자 반응은 엇갈립니다. 가격이 직접적으로 표시가 되면은 더 많은 소비자들이 텀블러를 이용하지 않을까. 영수증을 그렇게 자세히 보는 사람들이 많이 없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텀블러를 가져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울상입니다. 현재 음료값에 포함된 컵값만 별도로 표시하는 거라 가격 오를 일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인데 정작 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겠냐는 겁니다. 매장에서 드시는 분들은 그 가격을 어떻게 책정해야 될지 참 의문입니다. 만약에 컵값을 제하고 준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가격에서 인하가 되는 겁니다. 정부가 컵 가격을 200원 안팎의 최저 가격만 정하고 상한선을 두지 않은 것도 우려합니다. 옆에 매장에서 500원을 할인하면 나도 500원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손해가 극심하니까는 음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정부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컵 가격 표시제 도입 여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락구입니다. 오스카 전초전으로 불리는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오늘 열립니다. K-팝 데몬 헌터스부터 영화 어쩔 수가 없다의 주연 이병헌 배우까지 K-컬처 대표 주자들이 수상을 노립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김성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을 앞둔 베버리힐스 행사장 주변. 도로 한쪽이 통제된 가운데 대형 무대 설치 등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현지 중계진들도 속속 모여들며 시상식을 향한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상식의 기대작 중 하나는 K-팝을 소재로 애니메이션의 새 장을 연 K-팝 데몬 헌터스입니다.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 등 후보에 올랐고 대표곡 골드는 이미 권위 있는 미 크리틱스 초이스에서 주제가상을 받았습니다. 공개된 지 반년이 넘었지만 세계 최대 시장 할리우드 현지 반응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What's your favorite point about that movie? Starts killing demons, and then if you look closer, and she stabbed in the train and all the demons disappeared.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뮤지컬 코미디 영화 부분 최우수 작품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주연 이병헌 씨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골든글로브 나무주연상 후보에 지명됐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티모시 샬라메 등 쟁쟁한 할리우드 배우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I heard it's first Korean actor be nominated, so it's even greater honor. 골든글로브 결과는 오늘 오후쯤 나옵니다.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까지 거둔 성과만으로도 K 콘텐츠의 경쟁력을 충분히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태평 천국의 난은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무려 2천만 명 이상이 숨지면서 역사상 가장 큰 내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진압에 성공한 청나라도 결국 국군이 쇠퇴하면서 현대 중국의 운명을 결정지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주 새로 나온 책에서 태평 천국 만나보시죠. 노태영 기자입니다. 1851년 영국과 프랑스, 미국 등 서구 열강의 시선이 일제히 중국 남부를 향합니다. 만주족을 멸망시키고 한족을 부흥시키겠다고 나선 태평천국군의 반란 때문입니다. 평등하고 도덕적인 정치를 하겠다며 크게 위세를 떨쳤지만 결국 청나라에 패배해 역사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참혹한 전투에 전염병과 기근으로 무려 2천만 명 이상이 숨지며 역사상 최대의 내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내전을 진압한 청나라 역시 국군 쇠퇴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운명뿐 아니라 세계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던 태평천국의 난을 인물 중심으로 흥미롭게 정리했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계획살인, 법이라고는 전혀 몰랐던 한 시민이 살인자를 법의 심판대에 올리려고 고군분투하는 과정이 치밀하게 펼쳐집니다. 법조인 출신 작가가 실제 일어난
캄보디아 만사간의 사망 사건을 소재로 써내려간 법정 소설입니다.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K푸드. 특히 K푸드의 힘은 요술방망이 같은 양념의 맛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우리 고유의 맛인 양념이 언제 시작됐고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를 흥미롭게 설명합니다.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생의 마지막 순간. 저자는 부모님의 죽음과 호스피스 병동의 경험을 토대로 삶의 끝에서도 나답게 살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나아가 죽음을 미리 준비할수록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삶을 더 단단하고 품위 있게 만들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추웠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이 영하 20.7도, 경북 봉화가 영하 20.1도 등 한파특보 지역은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서울도 영하 10.2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낮았는데요. 여기에 찬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았습니다. 이번 주도 기온이 들쑥날쑥하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았다가 내일 낮부터 다시 찬 공기가 내려와 모레 수요일 아침에는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모레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9도 등 중부 내륙 산지 영하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주 후반이 되면 점차 기온이 평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서울과 인천, 경기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중부 대부분 지역에, 밤에는 전북 서해안과 경북 북동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까지 강원 내륙 산지에는 3에서 8, 경기 북동부와 남동부, 충북 북부와 충남 서해안에는 1에서 5, 최대 7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지역은 1cm 안팎의 눈이 오겠습니다.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 길이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만 눈 소식이 없는 동해안과 경상도, 전남 여수에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겠습니다. 게다가 오늘 오후부터 서해안과 동해안, 제주도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거세져 또다시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4도에서 9도 정도 높겠습니다. 현재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번 주는 목요일 오전에 중부와 전북 서해안, 경북 북동 지역에 또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930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